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4월 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다들 오늘은 좀 좋지 않았을까 좀 싶긴 한데 삼성전자가 달렸습니다. 달렸고 감사한 이슈로 그래서 그건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큰 호재가 어쨌든 이제 오전부터 나오면서 증시가 오늘은 다시 하루 만에 급등세로 마감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온 보고서들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건설업종 좀 있었고요. 코퍼레이트 데이라 그래서 IR이 좀 있었던 합동 IR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체 전지 급행열차 탑승이 좀 어렵다면 이런 컨텐츠와 방산도 한번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제 오늘만 한 3개 정도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LG엔솔이요. 오늘 AMPC 첨단 생산 세액공제를 이익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보조금에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영향으로 하나솔루션도 수혜고, 그리고 TLB, OCI, SK 이노베이션, CJ 제일제당까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건설 쪽인데, 건설은 지금 주택 미분양이 좀 감소는 하고 있나 봐요. 3월 말 기준으로 업체별 미분양은 조금씩 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고, 3월 주택 지표도 월 기준으로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주택 원가율도 상반기까지는 일단 작년 하반기 수준 로 좀 일단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는 회복된다, 요 내용이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그 주택 원가율 어쨌든 빠른 개선은 아직 어렵고요. 상반기 내내 그래도 해외 쪽 플랜트 있죠, 이쪽 그 수주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상반기 내 연간 수주 목표에 60에서 90%, 그러니까 상반기에 거의 몰아서 수주를 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상반기는 해외, 하반기는 이제 조금 국내 쪽 조금 기대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 토목 수주가 되게 많대요. 이제 정부나 이런 데 발주하는 거죠. 근데 이게 GTX, BC, 해운대 고속도로 같은 민간 투자 사업 수주가 증가해서 대형 건설사 중에 돈 많은 기업들 있죠, 현금. 토목 쪽에서도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신사업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 현대건설, 해상풍력, 삼성엔지니어링 수소 프로젝트 등에서 조 단위의 그 어떤 프로젝트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은 어쨌든 변수가 크지 않고 그냥 무난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1분기 실적은 그냥 기대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주는 저 자체가 왜 호재냐면요, 갑자기 예상 못한 비용 부담 때문에 어디서 손실 보고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상대로만 나와도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워낙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만한 기업들은 현대건설과 DLENC를 꼽아줬으니까 참고하시고, 아무튼 이게 건설사들 신규 수주 실적이고요. 이게 좀 많아요. 그 민간 투자 사업 수주가 좀 잘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성과가 나고 있다. 여기 대우건설 컨소시엄, GS건설 컨소시엄, 요게 이제 관련된 기업들, 또 의정부 공공화수처리장은 이렇게 그 DLNC가 단독으로 따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이들 빠져 있고 좀 많이 소외받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현금 흐름 좋은 기업들은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급행열차 탑승이 좀 어렵다면 컨텐츠와 방산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2차 전지가 주인공인 건 누구도 부인 안 하죠. 압도적인 퍼포먼스였고 지수보다 월등히 좋았고요. 성장 의심은 없어요. 누구도 의심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실적 민감도가 점점 이제 높아지는 어닝 시즌이니까, 사실 오늘 LG엔솔이 또 좋았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근데 언제든지 또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2차전지 그림자의 가려진 업종을 좀 찾아보자 그런 내용인데, 정부 정책에서 찾자 이거죠. 작년 12월에 발표됐던 경제정책 방향에서 거기서 반도체 2차전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미 이제 반도체 2차전지는 좋았죠, 실제로. 근데 컨텐츠 방위 원전은 못 갔거든요. 이쪽을 볼만하다. 근데 이 중에 원전은 여기서 언급은 안 됐고, 컨텐츠하고 방위 산업, 방산 쪽을 좀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뭐 눈부신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타를 찾자는 건데, 컨텐츠를 다시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작년보다 올해 실적은 좋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국내 OTT 콘텐츠 유통력 강화 지원 사업 발표했는데, 콘텐츠 펀드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4,100억인데 6,400억까지 아마 결성이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관심도 없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막 중국에 드라마 수출하고 이래서 뭐 뻥뻥 갔었죠. 근데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선 제 개인적으로는요,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SBS 이 두 개가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컨텐츠리 중앙은 재무가 좀 안 좋아요. 예, 너무 그러니까 그동안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SBS 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산업종에 좀 주목하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면 다 안 좋았어요, 대부분. 근데 올해는 어쨌든 이익이 작년보다 45%더 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또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 추진도 발표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1,000억 원 규모로 유동성 자금 공급 계획도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하고 정부 정책도 있고, 또 요즘에 방사는 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만 그거랑 이제 별개로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신냉전 시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중국과 미국의 갈등, 대만 통일 관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새 우주 산업이 커지는 것도, 우주를 이렇게 인공위성 띄워서 좀 장악을 하면 안보에도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은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풍산 같은 거는 이제 방산만 하는 건 아니죠. 풍산은 어쨌든 골고루 하는데, 풍산도 탄약 판매하고 있고, 가장 대표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LIG 넥스원,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 꾸준하게. S&T 모티브도 맞아요. 이게 자동차 부품의 모터인데 이 회사가 또 그 방산 쪽 사업도 하니까 이렇게 양수 겸장이죠, 풍산하고 같이.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만 되면 방산도 확 한번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2차전지 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참고로 2차전지는 이제 내일 아침에 10시 올라갈 텐데, 2차전지 첫 번째 장비는 한 2번 정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찍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감산의 역학이라 그래서 그 삼성의 황민성 연구원님이 좀 읽어드리면,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라인 최적화 외에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진짜 삼성전자까지 감산을 할까요? 아니면 생산을 줄이면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메모리 산업은 공장은 항상 100%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줄이면 돈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경쟁사는 안 줄이는데 나만 줄이면 또 억울하죠. 얼마 전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이게 삼성이 안 줄이면 이제 둘만 좀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결국 삼성이 했죠. 근데 이제 모두가 감산합니다. 그러면 가벼워져요. 고객도, 저희 고객사도 야 셋이 다 감산한다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수요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동안 30년 동안 물량 위주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건 끝나간다. 내년이 실제로 진검승부다. 수요가 좋아질 때도 이 감산을 해야 변화가 커진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올해 투자를 줄이면 내년 생산을 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너무 적자에 대한 고민보다 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감사는 굉장히 큰 결정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근데 거기 마지막에 있는 것만 제가 따온 건데,
일단 제일 의미 있는 건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감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발표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눈치챘죠. 보고서를 통해서도 나왔잖아요. 저기 수주 받는 기업들이 지금 수주가 없다. 물량이 줄어들었다. 그걸로 유추해 보면 이거 감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출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진짜 감산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요는 견조할 걸로 약간 마이크론하고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필수 클린룸 확보. 이 클린룸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우리 알잖아요. 인프라 장비 공부해 보셨죠? 제가 기업은 얘기 안 할게요. 예. 아무튼 필수 클린 요거는 감산과 상관없이 계속 투자한대요. 여긴 좋겠죠. 인프라 장비 만드는 기업들은. 또 연구개발, 뭐 미세공정이나 EUV 이쪽은 할 가능성이 높고 도현우 연구원님이 일단 목표 주가 그 79,000원 유지를 해줬고요. 모바일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흑자 났는데 메모리가 4.3조 원이나 적자 난 걸로 추정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적자가 엄청 큰 것 같고 아무튼 2분기까지는 안 좋아요. 그렇지만 3분기부터는 좀 돌아선다. 그래서 주가가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고객사가 이미 공격적으로 재고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세트 재고, 뭐 저기 스마트폰이나 TV, 뭐 이런 쪽, PC 이쪽은 올해 1분기에 피크아웃 하지 않았냐, 재고가. 메모리 재고는 아직 많아요. 근데 메모리 재고도 이번 2분기부터 이제 피크 딱 찍고 재고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주는 거죠. 이러면 이제 좋아지는 거죠. 3월부터 스마트폰 수요 개선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 투자도 확대될 것 같고 PC 판매를 증가를 염두에 둔 일부 업체들의 부품 주문도 시작된 것 같다. 그런 내용이라서 아무튼 주가도 여전히 저밸류고 일단 아무튼 감산의 의미는 좀 큰 것 같고요. 요건 미래에셋의 김영건 연구원님이 가동률 조정의 의미에 영향을 적어주셨는데 어쨌든 동사의 감산은 산업 전반에서 파급력이 매우 크고 경쟁사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감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력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감산 결정으로 인해서 동사의 메모리 재고 수준은 이제 2분기 내로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2분기가 이제 공통적으로 다 이번이 재고 고점이다. 재고가 고점이면 이제 재고는 줄어들 일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배웠죠.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현재 보유 재고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지만 이제 줄어들 가능성은 높고 다만 가격은 4분기 정도 돼야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디램 가격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감산 기조 때문에 수요 측의 구매 심리가 좀 자극돼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도 적혀 있죠. 인프라 위주는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도 비중은 늘린다. 근본 가동률 조정으로 더해서 인프라 위주 설비 투자 기조로 어쨌든 24년 이후로 설비 대비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증가 폭은 과거보다 좀 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장은 지어놓는데 거기에 공장에서 생산을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느리죠. 그래서 공급은 과거보다는 좀 증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표 주가 8만 원 제시했고 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 삼성전자에 제가 말씀 혹시 들었나요? 경기현 사장님이 2주 전인가 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고요. 한번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내부자 저는 매일 보니까 거의 67,700원인데 어쨌든 이런 큰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사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는 맞아요. 67,000원 여기 어디서 사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자 매수 보고 저는 봤어요. 아마 여기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어쨌든 65,000원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만입니까? 신고가를 이제 냈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아무튼 이제 다음 주에 뭐 더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제 위가 좀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엔솔이 그 이제 첨단 생산 세액공제 뭐 이렇게 배터리 셀을 만들거나 모듈을 만들면 이제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잖아요. 미국에서. 그걸 넣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6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 한 1,000억 정도를 더 이제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삼성의 조현현 연구원님이 그렇게 보면 향후 10년간 LG엔솔은 46.5조 원 정도, SK온은 31.8조 원, 하나솔루션은 거의 8조 원 가까운 이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년이니까 1년으로 나누면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LG엔솔만 해도 4조, SK온은 3조가 들어오는 거죠. 이대로 따지면 하나솔루션도 거의 한 8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물론 이제 LG엔솔은 워낙 그동안 좀 주가들이 이런 걸 좀 선반영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큰 변화 없었는데 SK 이노베이션한테는 상당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좋은 어떤 주가 흐름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솔루션도 이제 예전에 좀 어느 정도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제 반영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렇게 따지면 또 CS윈드도 뭐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게 된다면 좀 수혜를 또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미국에서 이런 첨단 생산 세액공제, 풍력, 태양광, 배터리 이런 기업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근데 이게 좀 약간 갸우뚱한 거는 미국에서 아직 그 세부 법안 결정은 안 됐잖아요. 뭐 얼마 주겠다. 근데 LG가 벌써 그냥 넣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LG가 이거를 이익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특히 SK 이노베이션한테 좀 좋은 호재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보고서로 가서 TLB가 이제 어제도 한번 보고서 나왔었죠.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 기판 업체죠. 그래서 이번 다운 사이클 실적 저점은 1분기다 라고 적혀 있고, 근데 경쟁사가 좀 안 좋나 봐요. 경쟁사가. 그래서 3월부터 점유율이 올라가서 업황과 상관없이 이 경쟁사 안 좋은 거에 좀 반사이익을 얻을 것 같다. 그래서 2분기부터 지금 좋을 것 같다. 업황은 2분기까지는 안 좋거든요. 근데 실적이 오히려 살아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겠죠. 이게 사실이면. 그래서 목표 주가 22,500원으로 일단 그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셨고, 이 회사 최대 수혜는 그거죠. DDR5죠. 근데 DDR5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버, PC용 D램 모듈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서버나 PC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삼성이 또 감산 들어가면서 뭐 비중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서버나 PC 업체들이요, 삼성 이제 주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넣어요. 워낙 재고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점점 없어지겠죠.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감산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격 바닥이라는 인식이 들면 저 고객사들이 주문을 넣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신공장도 한 3분기 내로 좀 완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모듈이에요. 요거 만드는 거죠. 우리 그 기판에, 우리 그러니까 이 PC 보면 이게 분해해서 막 조립도 하시잖아요. 그때 보면 저 반도체 갈아 끼죠. 저거죠. 저거를 이제 만드는 거. 저 모듈 있죠. 모듈 같은. 그 OCI가 제가 다른 거보다도 읽어보니까요, 요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OCI한테 되게 호재예요, 이러면. 강동진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폴리실콘 시황의 우려보다 지금 상당히 견고할 것 같다. 요새 근데 가격은 떨어지지만 중국산 패널이 미국 세관 통과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태양광 패널을 미국이 못 가게 좀 막아버렸죠. 세관에서 못 들어가게. 이거 신장 위구르에서 만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걸고 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갔는데 최근에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폴리실리콘 있죠. 태양광 패널의 원재료는 폴리실리콘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진코, 중국의 롱기 이런 데서 와커는 독일 기업이거든요. 와커의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OCI의 폴리실리콘 사용하지 않았냐.
모르겠습니다. 이건 추정이니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통과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신장 이구르 지역에 폴리실리콘 공장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이용해서 만약에 만들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너네 왜 강제노동은 그걸로 했냐. 근데 OCI랑 와커는 거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걸 이용했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전력비가 싼데 폴리실리콘 만들려면 전기요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전력비가 되게 싼 편이죠. 일단 그러기 때문에 거기 추가 증설을 통해 가지고 비중국 폴리실리콘 공급을 좀 늘리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 예, 거기에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거죠. UFLPA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미국이 좀 막았던 거거든요. 그러려면 근데 이걸 회피하는 방법은 중국에서 안 만든 폴리실리콘 확보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이면 OCI한테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비중국이죠. 예, 중국 외에 폴리실리콘이 주로 고순도 폴리실리콘이 많은데 이거는 가격이 되게 견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 견해가 사실이면 상당한 좀 OCI한테 호재가 좀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게 PBR 밴드 보니까 10만 4천 원 정도가 무릎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어쨌든 무릎 이하의 좀 저평가 아닌가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대신증권의 위정원 연구원님이 일단 목표 주가 25만 원. 1분기 실적은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유도 안 좋고 2차 전지도 적자가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미국 공장에 아직 수율이 안 나오니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임직원 좀 격려금도 지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좀 좋아지는 게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펙 플러스 삼성도 지금 안 좋잖아요. 실적은 주가 올라간 것처럼 결국 앞으로가 중요한데, 오펙 플러스가 감산 결정했기 때문에 유가는 이제 견조할 것 같고, 이러면 정유 회사들한테 좋은 거죠. 또 SK온의 수율 개선 기대된다. 미국 외 지역엔 수율이 많이 올라왔나 봐요. 예. 중국 94, 헝가리가 80% 이상. 예, 그래서 이게 수율 올라가면요, 점진적으로 예, 실적은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3년 전사 차원에서 80% 이상의, 그러니까 다 합쳐서 수율 개선이 예상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MPC 첨단, 미국의 첨단 생산 세액 공제, 이제 배터리 생산을 미국에서 하면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진짜 30조 원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아무튼 어쨌든 어느 정도는 받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주가나 실적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CJ 제재당도 되게 좀 분위기 안 좋잖아요. 뭐 음식료 업종도 지지부진한데 유독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실적 부진 때문에. 그 DS의 장재 연구님이 목표 주가는 낮췄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실적보다는 이걸 보자는 거죠. 두 가지 좀 개선점이 있대요. 식품 중에서 해외 비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대요. 23년도에 49.2%까지는 올해 더, 그러니까 해외 쪽에 늘어난다는 건 국내가 지금 정체 상태니까 이거를 상쇄할 수 있죠. 삼양식품, 농심이 왜 잘 나갑니까? 해외에서 라면이 잘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 라면 수요는 꾸준하거든요. 그냥 성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라면주들이 올라간 건 결정적으로 해외죠, 해외. 그래서 해외 비중이 늘어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바이오 내에서도 스페셜티 제품, 이 바이오 사업이 그 사료 첨가제 만드는 거예요. 이 돼지 사육할 때나 닭, 조류 이런 거 사육할 때 이렇게 사료를 주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라이신 같은 거는 이제 일반적인 커머디티, 그러니까 뭐 차별화가 크지 않은 범용 제품이에요. 중국과 경쟁하는 걸 아는데, 요게 어쨌든 요 제품 비중이 어쨌든 이제 고성장을, 그러니까 이 라이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하긴 하지만 이 차별점은 이제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런 스페셜티 특수한 제품들은 마진도 좋고,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억나세요? 그 함께 배우기 시간에 2차 전지에서 첨보가 전해질 마이스트로잖아요. F 전해질, P 전해질, D 전해질 다 각각의 다양한데 이거를 정말 잘 만들죠. 아무나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약간 이제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좀 올라오고 있대요. 이건 상당히
의미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안 좋고 좀 약간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이 안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주가는 또 워낙 쌉니다. 무릎 구간이 32만 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다만 당장에 뭔가 좀 제일제당도 이 모멘텀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주가가 부진해요. 여전히. 그렇지만 저런 변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지기 어려운 구간은 맞아요. 워낙 빠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쁘진 않다. 또 언제든지 언젠간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OCI도 비슷하고요. 정말 주가들 많이 빠져 있죠, 다들. 예. 그렇지만 이렇게 나아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좀 캐치하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뻔히 아는 기업들은 이제 같은 내용이면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데 좀 새로운 내용들이 나중에 또 시장에 알려지면 좋아지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좀 주인공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전자공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시 중에서는 어제 아세아제지가 그 골판지 사업 시설 투자 좀 있었더라고요. 1950원 굉장히 큰 규모로 골판지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설비 투자 공시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부자 매수가 요새 엄청 많아요. 옛날에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보세요. 이 4월 5일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네, 요새 계속 들어와요. 왜?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임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신한지주는 2명의 임원이 샀습니다. 정상혁, 안준식 요 부사장님이 매수 들어왔고 하나손해보험은 이면빈 상무님이 1,900만원어치 4,210원에 DGB 주로 보험사나 금융사 많이 사죠. DGB 금융지주 천병규 전무님이 2,800만원어치 LX아웃시스도 저번에 한번 매수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건자재인데 많이 빠졌죠. 근데 이동주 상무가 2,500만원어치 또 들어왔고 삼성전자가 또 들어왔어요. 김희태 부사장님이 많이 샀습니다. 1.2억 원 정도 6만 4천 원에 샀어요. 1,800주를 그래서 장내 매수를 최근에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승열 비상임 이사가 4천만 원 정도 규모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화재는 이제 김영남 부사장이 이걸 왜 자꾸만 보여드리냐면 지금 실제로 이렇게 주가들이 많이 빠진 기업들이잖아요. 좀 지지부진하고 아니면 내부자들은 잘 안 사요. 6개월 이상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방이 되게 단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 안정적인 기업들이죠, 사실. 예.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 한번 이런 계속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증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강세로 잘 마감이 됐고, 뭐 삼성전자하고 코스닥은 또 2차 전지 관련주가 다 했다. 그래서 2490에 제발 좀 다음 주에는 500을 한번 꼭 좀 보길 바라고 오늘 참고로 미국 증시 안 열립니다. 휴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 오늘 외국인들이 어쨌든 보시면 6,900억 정도의 대량 매수했는데 뭐 샀을까요? 뭐 뻔하죠. 삼성전자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샀습니다. 감산에 베팅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전자만 8,0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산 거예요. 다른 건 팔아버렸어요, 사실은. 오늘도 포스코 판 거 보세요. 철강주 다 던지고요. 계속 팔고 그냥 전기전자 집중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은 그냥 삼성전자에 그냥 집중적으로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좀 최근에 외국인들의 좀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8,000억 샀어요. 오늘 하루만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좀 특징이 나왔고 오늘 좀 섹터로는 한번 보면 오늘은 3D 낸드 오늘 뭐 당연히 형님 가니까 아우들 다 가죠. 특히 한솔케미칼이 왜 이렇게 많이 갔냐면요. 호재가 2개입니다. 삼성의 급등 삼성 주요 벤더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실리콘 응급제. 그 앞으로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쪽에
향후에 실리콘 응급제를 더 넣는데 우리 실리콘 응급제 배워봤잖아요. 거기에 대주전자재료, 또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케, 또 뭐 있죠? SK, SKC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현대차에는 대주전자재료랑 기사를 보니까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SKC, SK 요 제품들이 아마 들어갈 걸로 지금 추정은 하는데 근데 한솔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솔은 삼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오늘 엄청난 이 무거운 주식이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주식은 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PSK, 심텍, 뭐 PSK 홀딩스 드디어 10,000원 넘어갔고요. 하이닉스가 무려 6%나 올랐습니다. 단숨에. 한양ENG가 이제 그 인프라 장비인데 여기는 아직 좀 더디지만 한양ENG도 분명히 오늘 삼성전자 그런 부분에 좀 수혜주죠.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오늘 삼성전자가 4% 올라버렸고 리튬 관련주들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예, 코스모와 에코프로가 10%뭐 첨보가 오늘은 첨보가 좀 그동안 안 갔었죠. 상대적으로. 근데 첨보는 오늘 좀 시세를 내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대단하고 또 CNT 도전제 쪽인데 JEO가 예, 우리가 미리 좀 공부해 놓길 잘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줘야 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올라가면요 올라가도 불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오르는 거는. 근데 오늘 제이오도 왜 갔는지 아시죠? 현대차 때문이에요. 그 실리콘 응급제.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경계감은 좀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많이 오를수록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진짜. 언제 빠질지 몰라요. 조건 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반도체 장비도 오늘 다 괜찮았고 주성이 좋았네요. 네, 장비주들 괜찮았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도 오늘 모처럼 또 한번 최근 며칠 좀 빠졌었는데 시세를 좀 강하게 좀 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PCB 업종도 오늘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심텍이 좀 좋다 보니까 또 은행 업종은 이제 미국에서 은행주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지방은행주들 좀 강하게 올라왔고 OLED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네요. 덕산테크피아가 많이 갔네요.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뭐 2차 전지로 가지 않았을까요? 2차 전지 그 전액 예. 그걸로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폴더블폰, 임플란트 뭐 IT 대표죠. 오늘 IT 대표죠. 오늘 LG전자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잘 나왔어요.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예, 잘 나왔더라고요. LG전자도 좋은 실적 냈고 예. 그리고 오늘은 건설주도 괜찮았습니다. 분위기가 예. 그리고 히토류는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급락했고 뭐 단발성 이슈일 수 있죠. 어쨌든 예. 폐기물 처리주들 좀 빠졌고 일부 바이오 빠졌고요. 방어주인 편의점이 좀 빠졌습니다. 백화점주들도 일부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이 좀 나온 것 같고 통신장비도 오늘 좀 약했고 오늘은 풍력이 좀 약하더라고요. 풍력주들이 오늘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풍력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 이제 CS윈드가 싸지는 않아요. 그죠? 밸류가 좀 약간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이 풍력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공부하시고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해놔야 돼요. 풍력, 태양광 이런 쪽도 시간 나실 때 틈틈이 해놓으시면 이게 저도 느낀 게 뭐냐면 반도체 이제 2차 전지도 거의 끝나가거든요. 하면서 보니까 이게 잘 보여요. 어디가 핵심인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 이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뭐 풍력, 태양광도 자료 좀 찾으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또 해드리겠지만 꼭 해보시면 좋겠고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요새 조선주 좀 왕따 당하지만 조선 업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면 이게 요새 좀 빠지잖아요. 이런 피팅이나 근데 두렵지가 않아요. 공부를 해놓으시면 저는 좀 어느 정도 해놓긴 했거든요. 그리고 카지노는 좀 빠졌고 근데 단체 관광에 와야 돼요. 카지노는 단체 관광에 한번 와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중국에서. 예, 아무튼 오늘도 그랬고, 요새 또 광고주들 별로 안 좋죠. 뭐 인터넷주들도 안 좋고, 오늘도 지지분이 하지만 주가들은 많이 좀 내려와서 좀 많이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또 때가 되면 우리나라 또 경기가 좋아지면 어느 시점에서 또 올라오겠죠.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렸고, 뭐 시총 상위 기업들은 뭐 아까 한번 이제 훑어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혹시 뭐 특징적인 게 있나요? 많이 오른 거 중에 지에논 에너지,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좋았고, 에코프로, ISC도 4만원 넘었네요. 예. 원익QNC, 솔브레인, 하이브가 요새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못 가다가 동진세미캠도 오늘은 좋았고, 휴젤, 삼성전자가 뭐 4% 갔으니까요. 예, 엄청났죠. 반면에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저기 네이처셀은 모르겠네요. 뭐 악재 있나요? 네이처셀 바이오잖아요. 뭔가요? 허가가 불발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좀 악재가 있어서 오늘 좀 안 좋았고요. PNT는 이제 2차전지 장비죠. 근데 좀 많이 올랐죠, 사실. CS 윈드도 좀 최근에 올랐다 좀 빠졌고, GS 리테일은 별 내용은 없는데 오늘 좀 빠졌고, 넥센 타이어도 뭐 타이어도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요, 그죠? 좀 최근에 올랐군요. 최근에 좀 올랐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많이 오른 건 아닌데, 페노션도 요새 BDI는 올라가는데 조금 부진하고, NC도 실적 우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방산주는 오늘 좀 빠졌고요. 두산바켓도 요새 뭐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얘기 자꾸 나오니까 조금 밀렸던 것 같습니다. LS도 요새는 조금씩은 좀 빠지고 있죠. 예,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나 뭐 단기 조정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기아가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기아, 현대모비스 이쪽 자동차는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정말 눌려 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차분히 좀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솔루엠도 최근에 이제 보고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근데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2차전지 빼고는 좀 올랐던 기업들은 좀 쉬어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 좀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불을 뿜어서 뭐 정말 모처럼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이 분위기가 좀 이어져서 좀 좋은 어떤 흐름들이 계속 더 연결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고요. 함께 배우기 내일 10시에 올라오니까 2차전지 장비입니다.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